안녕하십니까, 강한 주식입니다. 지난 금요일 미국 시장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시장은 실업률이 상승했음에도 불구하고 지표에 대한 해석이 엇갈리면서 혼조 마감을 했습니다. 다우지수와 S&P 500 지수, 러셀 2000 지수도 상승을 했는데요. 나스닥만 0.02%대까지 밀리는 모습, 혼조 흐름들을 보였고요. 피앤그리드 인덱스는 오랜만에 그리드 쪽으로 올라오면서 시장의 심리는 조금 풀리고 있는 거죠. 자, 지표들을 하나씩 살펴보면요. 고용 동향이 발표가 됐는데 실업률이 3.8%대까지 올라왔습니다. 이것은 2022년 3.8%를 기록한 이후 처음으로 3.8%대까지 올라온 건데 실업률이 이렇게 올라간다라는 것은 지금 상황에서는 굉장히 좋은 내용들이죠. 그래서 지난주에 발표된 잡 오프닝 졸지 보고서를 보면은 이렇게 채용 공고도 882만 건으로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시장에서는 이제 그동안 끈적끈적하고 안 내려오던 이 고용 동향이 점점 풀리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기대감들이 좀 나왔었거든요. 세부적으로 보니까요, 이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경제활동 참가율이라고 보시면 돼요. 경활률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게 코로나를 계기로 해서 완전 박살이 났었습니다. 60%대까지 내려갔고요. 이렇게 되면 경제 활동을 하는 사람들이 없다라는 거죠. 구직 포기자들, 은퇴자들이 많으면서 사람들이 일자리로 돌아오지 않고 있었는데 이것이 계속 버티다가 이제 이렇게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은퇴자들 중에서 다시 고용시장으로 돌아오는 인구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다. 이것은 굉장히 긍정적이죠. 그런데 이제 여기에서 나오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해석의 문제인데요. ISM 제조업 지표도 상당히 좋은 모습 보였죠. 이렇게 올라왔어요. 그런데 ISM 제조업 지표의 세부 항목 중에서 보시면 고용이 있습니다. ISM 제조업 고용 동향, 요거 세부 항목인데 요것이 예상치가 한 44, 45 요 정도였는데 48.5까지 순간 급등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상충이 벌어지는 거죠. 실업률이 올라가고요. 졸지 보고서의 잡 오프닝도 하락하면서 고용이 좀 둔화되는 것 같았는데 여기 보니까 고용이 상당히 강하다라는 겁니다. 제조업 쪽에서 그런 거죠. 그러면 여기에서 해석의 문제가 생기면서 어떻게 되는 거지? 라고 생각하는 것들도 있고요. 또 한 가지는 뭐냐면 고용이 만약에 둔화가 된다라고 했을 때 가장 중요한 지표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면 미국 경기가 둔화되는 것은 아니냐? 이런 우려감까지 확 확산이 되는 모습을 보였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해석의 문제로 장 초반에 이렇게 달러 인덱스가 갖다 밑으로 쳐박았고 금리도 빠졌었는데 이게 우리 시간으로 한 11시, 12시 부근에서 갑자기 튀어버렸습니다. 이렇게 급등을 했고요. 국채금리도 4.18까지 올라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일각에서는 이것이 유가의 상승과 함께 실업률은 올라가는데 인플레이션도 같이 올라가는 최악의 상황이 나오는 거 아니냐, 뭐 때문에? 유가 때문에, 이런 우려들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유가는 최근 들어서 많이 올라갔어요. 지금 보시면은 요 파란색 선이 WTI 유가가 되겠고 요 빨간색 선은 중국의 GDP 성장률, 그리고 노란색은 미국의 GDP 성장률을 보여주는데 실제 유가는 공급단의 문제와 수요단의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원자재는 수요가 더 중요합니다. 수요에 따라서 장기 흐름들이 결정이 되는데 보시면은 중국의 GDP가 성장하면 유가도 따라 올라갑니다. 그죠? 그리고 중국이 만약에 경기 침체가 날아오면 유가도 같이 내려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원유 소비의 가장 큰 두 나라의 경제 성장률에 따라서 유가는 같이 움직이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최근 들어서도 가파르게 2020년, 2021년까지 GDP 성장률이 나오면서 유가가 올라갔고요. 여기에서는 공급단의 문제, 우크라이나 문제 때문에 더 오버슈팅을 한 거예요. 그런데 내려왔다가 지금 올라가는 것은 경제 성장률들이 반등을 하고 있고 중국도 이제 경기 부양책을 통해서 경제를 끌어올리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당연히 올라가는 것이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죠. 그러면 인플레이션이 튀는 것이냐, 상쇄해 줄 수 있는 무언가가 필요합니다. 그게 뭐냐 하면 지금 기대를 걸 수 있는 것은 요겁니다. 쉘터 쪽이죠. 그래서 렌트비라든지 이런 주거 비용들이 이제 꺾이기 시작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꺾여서 이게 내려와 주면서 유가 상승분을 조금 상쇄를 해준다라고 한다면 3%대 인플레이션은 지키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요거는 여담으로 말씀드리지만 지금 연준에서 2%대 목표 물가율을 가지고 있는데 이거 달성하기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어느 순간에는 요 목표를 3%대로 슬그머니 올리는 흐름들이 나올 거고 그렇게 되면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는 좀 줄어들 가능성들이 있어 보여요. 종목별로 보시면은요, 테슬라가 급락을 했습니다. 5% 이상 급락을 했고요. 엔비디아도 1.7% 급락을 했어요. 테슬라는 이제 이유는 명확하죠. 가격 할인 정책이 또 나오면서 이익률 훼손에 대한 우려감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반면에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메타, 아마존들은 버텨줬고요. 그리고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엔비디아가 빠졌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플러스를 유지하고 있는데 인텔이 4% 급등을 했고요. AMD도 3.5% 급등하면서 요 엔비디아의 하락은 많이 올랐기 때문에 하락하는 것이지 뭐 크게 우리가 의미를 부여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원달러 환율이 좀 수상해요. 달러 인덱스가 104를 넘어가면서 급등을 했고 국채금리도 튀었는데요. 달러 인덱스에 비해서 원화는 굉장히 잘 버팁니다. 1320원에 무슨 꿀 발라 놓은 것처럼 여기에서 오르락 내리락 이루고 있거든요. 달러 인덱스가 튀었으면 이게 1350원 이상까지 튀었어도 할 말이 없습니다. 그런데 1317원 18원에서 버티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금요일장에 삼성전자가 6% 이상의 급등을 했죠. 그리고 반도체 경기는 돌아서고 있는 거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증시에서 시총의 가장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반도체이기 때문에 외국인들이 우리나라 증시로 들어오려는 준비를 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좀 긍정적으로 봐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삼성전자의 급등과 종목들의 급등으로 인해서 자칫 흥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무리하게 추격 매수할 가능성이 있는데요. 여러분들 추격 매수하지 마세요. 달러하고 국채금리 금요일날 튀었기 때문에 아직은 조금 더 눈치를 보면서 밀리면 산다 이런 마인드로 접근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너무 월요일장이라고 급하게 매수 들어가지 말라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종목에 대한 내용들이 있죠. 그런 것들은 제가 강한주식연구소에 올려놓을 거고요. 장중 중요한 시장의 흐름들 역시 강한주식연구소에 올려놓을 겁니다. 그래서 유튜브를 보시는 분들은 이 강한주식연구소 어플 반드시 설치를 하세요. 매일같이 종목 얘기해드리고 추천주 나가서 여기에서도 상당한 수익들 나옵니다. 50%도 나오고 100%짜리 급등도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초보분들 종목을 선정하기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이 강한주식연구소 어플 통해서 도움을 받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중요한 것은 지금 시장이 과연 대세 상승으로 가는 길목이냐 아니면 여기서 꺾이느냐 그 큰 흐름을 보셔야 되는데 그것에 대한 내용들도 매일같이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치하시는 방법은 우리 영상에 이렇게 설명란에 제가 링크를 걸어놨으니까 링크 통해서 강한주식연구소 어플은 반드시 여러분들 사용하시면서 도움을 받으셔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